여러분은 혹시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늘 받던 정기검진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확인 차원에서 병원에 들른 것뿐이었는데 결과지 한 장이 내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순간 말입니다.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던 혈압수치, 혈당 지표 혹은 심장 관련 수치가 갑자기 붉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으면 머리가 하얘지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박정호 씨도 그랬습니다. 올해 63. 평생을 직장에 몸바쳐 일했고 은퇴 후에는 제2의 인생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은퇴식 날 수십 명의 후배와 동료들이 박수를 보내주었고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제 삶의 진짜 여정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동안 가족에게 미안했던 시간들, 이제는 2배로 보답하겠습니다. 정우 씨의 머릿속에는 다양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캠핑카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 다니며 사진을 남기고 싶었고, 손주들과는 공원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추억을 쌓고 싶었습니다. 또 미뤄두었던 서예와 그림도 배우며 한가로운 노후를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은 건강검진 결과지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심장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생활 습관을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호 씨는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늘 튼튼한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간색 경고 표시가 가득한 종이를 받아들고 나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병원을 나서는데 갑자기 거리의 소음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다른 세상으로 밀려난 사람처럼 고립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내가 꿈꾸던 여행, 손주들과의 시간, 아내와의 행복한 노후는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 건가? 불안한 마음과 과거에 화려했던 직장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고, 명예와 돈도 건강 앞에서는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호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게 무슨 소용이 있었나? 이제 와서 다 무너져버리는 건 아닌가? 그 질문은 그를 더 깊은 두려움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알았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정말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뭔가를 시작해야 한다. 물론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막막했고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다짐이 훗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병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이고 동시에 다시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면 작은 만남 하나, 작은 결심 하나가 어떻게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함께 느끼시게 될 겁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감동과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박정호 씨는 은퇴 전 누구보다도 화려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20대에 대기업에 입사해 사원 시절부터 맡은 일은 뭐든지 끝까지 해내는 성실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에서 늘 그의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고 회의실에서는 그의 의견이 곧 결론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40대에 접어들 무렵에는 이미 중간 관리자로 자리 잡았고 50대에는 임원 자리에 올라 수백 명의 직원들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삶은 철저히 성과와 책임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때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언제나 중심에 있었고 상사와 부하 직원 모두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은퇴식 날에는 수많은 후배와 동료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선배님은 우리 모두의 롤모델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가족과 함께 더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 살자.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진 빚을 갚을 시간이야. 은퇴 직후 몇 달 동안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알람 없이 일어나고 아내와 함께 아침을 천천히 즐겼습니다. 그동안 회사 때문에 미뤄왔던 여행도 다니며 새로운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아내와는 시장에 가서 장을 보기도 하고 손주가 놀러 오면 온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갑자기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회의 일정과 보고서 작성, 출장 등으로 시간이 모자랐는데 은퇴 후에는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히 갈 곳이 없었고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가끔 울리는 전화도 대부분 보험 권유나 건강식품 광고였습니다. 과거에는 수십 명이 그의 결정을 기다렸고 그의 사인이 회사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조차 각자의 일상에 바빠 자주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그 공백은 생각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여유롭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텅 빈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가장 뼈아팠던 건 건강검진 결과였습니다. 심장질환 고위험군이라는 붉은 글씨는 그의 자존심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동안 나는 아직 건강하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라며 버텨왔는데 수치 하나가 그것을 부정해버린 것입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아내는 늘 이제 건강 챙겨야지. 식단도 바꾸고 운동도 시작해요. 라며 다독였지만 정우 씨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알아, 나도 안다고. 근데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 말에 아내가 조용히 눈물을 훔치던 순간 그는 더욱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퇴라는 단어는 그에게 자유가 아닌 고립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존경받던 그는 이제 혼자가 되었고 화려한 명예와 직함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그림자처럼 멀리 사라지고 현재의 공허함만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정우 씨는 스스로에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무력감은 그를 올가매고 있었고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던 그는 곧 인생을 바꿀 뜻밖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박정우 씨는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은 뒤 먼지 쌓인 운동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평생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강인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불렸던 그였지만 정작 자신의 몸 하나는 돌보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신발끈을 묶는 순간 이상하게도 긴장감과 설렘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마치 다시 출발선에 선 듯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동네 공원 산책로를 걸은 지 불과 5분 만에 숨이 차오르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다리가 무겁게 내려앉는 듯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버티려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할 리가 없어. 하지만 10분도 되지 않아 결국 벤치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옆을 지나던 노인이 한마디 했습니다. 나이도 있는데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은 조언이었지만 정우 씨의 귀에는 이제 당신은 끝났다라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자존심은 바닥까지 무너졌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는 한숨을 내쉬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 괜히 창피만 당했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집안에 틀어박혔습니다. TV를 켜놓은 채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의지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동창 모임에 나갔지만 예전의 활발한 모습은 사라지고 그는 그저 구석에 앉아 대화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주제는 늘 건강 이야기였습니다. 누가 어디가 아프다더라. 어떤 약이 좋다더라. 어느 병원은 의사가 참 잘 본다더라. 하지만 정우 씨는 그 대화에 편안히 섞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더 약한 사람으로 비칠까 두려워 입을 닫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어두워졌냐? 예전에는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 띄우던 내 모습 어디 갔어? 농담이었지만 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은 마치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비교해 조롱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 후 그는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연락을 피곤하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시간이 흐르자 연락조차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인간관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하루는 TV와 함께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를 틀고 점심에는 예능을 보며 대충 끼니를 때웠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뉴스를 보다가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웃음소리는 공허했고 뉴스 속 부고 소식은 곧 자신의 미래를 비추는 듯 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가족과의 관계였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그를 걱정하며 다가왔습니다. 여보, 병원에 다시 가봐요. 운동도 천천히라도 해봐요. 하지만 그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알아, 나도 안다고. 근데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 말에 아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그는 차마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책이 더 깊어졌습니다. 불면의 밤은 길었고 아침은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건강을 되찾겠다는 다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남은 건 무력감과 자괴감뿐이었습니다. 정우 씨의 삶은 그렇게 바닥을 향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뜻밖의 빛을 만나게 합니다. 절망 속에 앉아있던 그에게 곧 한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다가오며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공감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박정우 씨의 하루는 무기력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기가 힘들었고 간단한 산책조차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은 끊겼고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늘 텔레비전 소리만 메아리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가까운 공원을 찾았습니다. 운동을 하겠다는 결심보다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발걸음에 가까웠습니다. 몇 분 걷지 못하고 숨이 차올라 벤치에 털썩 앉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자 그의 앞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물 한 병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정우 씨는 멋쩍게 웃으며 물을 받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조금만 걸어도 이렇게 힘드네요. 노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몇 걸음 걷지 못하고 주저앉곤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다닐 수 있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몇 년 전 심장 시술을 받고 큰 좌절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고 침대에 누워서 하루하루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동네 보건소에서 걷기 모임을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억지로 나갔지만 사람들과 함께 걸으면서 삶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혼자서는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누군가 옆에서 같이 걸어주면 조금은 버틸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걷다 보니 어느새 몸이 달라졌고 마음도 달라졌어요. 정우 씨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놀랍도록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자신도 검진 결과를 받고 절망에 빠졌고 운동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같은 상황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이었습니다. 노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혹시 다음 주 토요일 이 공원에서 걷기 모임이 열리는데 같이 나오실래요?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고 힘도 덜 들어요. 정우 씨는 낯선 사람들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져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결국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주 토요일 공원에 이미 여러 명이 모여 있었고 모두 밝은 얼굴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낯선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처음 나오셨죠? 걱정 마세요. 우리도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냥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그 말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모임은 느린 걸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어주고 또 다른 이는 격려를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따뜻한 말 덕분에 끝까지 걸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20분이 전부였지만 오랜만에 성취감이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걷기가 끝난 뒤 사람들은 벤치에 앉아 차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이는 당뇨를 극복한 경험을, 또 다른 이는 우울증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모두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지만 공통점은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했기에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호 씨의 발걸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겁고 힘들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었나요? 우연히 만난 누군가의 작은 배려, 짧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은 경험 말입니다.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이야기들을 이어가고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정호 씨의 삶은 이 작은 만남을 기점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몸과 마음을 회복하며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했지만 그 속에서 그는 진짜 자신을 다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걷기 모임에 처음 참석한 날, 박정호 씨는 집에 돌아와 한동안 벅찬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고 다리는 욱신거렸지만 마음만큼은 오랜만에 환하게 빛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다음 주 토요일에도 약속처럼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겨우겨우 버텼던 걸음 때문에 민망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모임 사람들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다시 오셨네요. 잘 오셨어요. 조금만 더 걸어봅시다.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 말들은 정호 씨의 어깨를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그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30분을 걸었는데 예전처럼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리는 무거웠지만 호흡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오늘은 어디까지 걸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걷기가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혼자서도 동네 한 바퀴를 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차 집 근처 작은 산에도 오르며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족과의 관계였습니다. 예전에는 손주가 놀러와도 소파에만 앉아 지켜보기만 했지만 이제는 함께 공원에 나가 손을 잡고 걷고 간단한 놀이도 해주었습니다. 건강을 챙긴다는 건 단순히 몸만 지키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다시 되살려내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생활 습관도 하나씩 바꿔갔습니다. 늦은 밤 야식 대신 따뜻한 차를 마셨고 식탁 위에는 채소와 과일이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번거롭게만 느껴졌던 변화가 이제는 즐거운 도전처럼 다가왔습니다. 몇 달 뒤 걷기 모임 리더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달에 지역 건강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우리 모임도 참가할 건데 박 선생님도 함께 하시겠어요? 정호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마라톤이라니 난 아직 무리일 것 같은데요. 리더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완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출발선에 서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며 그는 매일 조금씩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아내는 도시락을 싸주며 응원했고 모임 친구들은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시도하지 못했을 일이었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드디어 대회 날. 그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출발선에 섰습니다.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출발 신호를 기다리던 순간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걷고 있구나. 비록 완주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OKM을 걸어냈습니다. 도착 지점에서 쏟아지는 환호와 박수 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작은 결심 하나가 삶을 바꿔놓았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커다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여정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정우 씨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정한 깨달음과 새로운 시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역 건강 마라톤 대회 이후 박정우 씨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완주를 하지는 못했지만 OKM을 끝까지 걸어낸 그 순간 자신이 다시 살아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날의 환호와 박수 소리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그의 인생 이막을 열어주는 선언 같았습니다. 마라톤 이후 정우 씨는 걷기 모임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겨우 몇 분 걷다 주저앉던 자신이었기에 새로운 참가자들을 보면 누구보다 따뜻하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5분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꾸준히 하다 보니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의 말은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회복을 넘어 다른 이들의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역 보건소에서는 그에게 소규모 강연을 부탁했습니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무대 위에 선 그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내 차분히 자신의 경험을 풀어냈습니다. 저를 살린 건 약도 병원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필요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함께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작은 배려, 작은 격려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활기를 되찾은 모습에 매일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주들은 이제 소파에만 앉아있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함께 뛰어주고 길을 걸어주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든든한 동반자로 여겼습니다. 인생의 진짜 가치는 성취나 명예가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직장에서의 화려한 영광은 지나갔지만 지금 이 순간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웃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무너지고 추락했던 순간조차도 지금의 자신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진짜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의 작은 배려가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은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손길이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운 적은 없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또 다른 분에게는 살아갈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박정우 씨는 이제 말합니다. 내 인생은 은퇴와 함께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걸음 하나가 새로운 시작이 되었고 그 길 위에서 진짜 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 속에는 과거의 화려함도 추락의 아픔도 이제는 새로운 교훈으로 승화된 인생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